이제 NFC 남부지구의 네 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볼 팀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시작부터 캠 뉴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즌 계획대로 풀어나가지 못했던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였습니다. 어찌됐든 뭐 2년차 쿼터백 카일 앨런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뛰긴 했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캠 뉴튼이 이제 두 경기를 뛰고 이탈을 했고 네. 3주차부터 이제 카일 앨런에게 이제 쿼터백 자리를 맡겼는데 초반 6경기에서 5승 1패를 하면서 사실 그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나 했어요. 근데 이제 뭐 12시가 땡 하면서 네. 사실 그 기대치가 좀 물거품이 됐던 그런 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이 1000 리시빙 야드와 함께 1000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정말 팀을 멱살 캐리했는데 팀이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사실 맥카프리가 스크리미지 야드로 보면 지금 2,400야드에 달하는 진짜 엄청난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팀을 캐리했는데 뭐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즌 막판 8연패와 함께 지구 최하위에 이제 랭크가 됐는데 지난 시즌에 그 어떤 비슷한 향수가 나가지고 지난 시즌의 성적을 찾아보니까 6승 2패로 출발한 이후에 7연패를 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고 올 시즌 역시 이제 5승 2패로 출발한 이후에 8연패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뒷심부족을 좀 드러냈었던 이런 팬서스였습니다. 2년 연속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던 팬서스는 좀 팀의 그 상징과도 같았던 여러 사람들과 좀 이별을 하는 그런 좀 아픈 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뭐 타이트엔드 그레고 올슨도 이제 시애틀로 좀 이적을 했고 한 9년 정도 감독을 했었던 이제 론 리베라 감독도 결국 시즌 중간에 해임을 하면서 떠나보냈고 그렇죠. 또 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또 라인베커 루크 키클리가 조금은 또 이른 은퇴 선언을 하면서 뭐 공수 그다음에 감독까지 좀 많은 것들을 잃었던 그런 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수비에서의 구심점이었던 루크 키클리 선수가 이 부재하면서 리더 자리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리베라 감독이 떠난 자리에 이제 새롭게 맨룰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뭐 대학 출신인 만큼 이 NFL 무대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즌을 앞두고 이제 캠 뉴튼 선수를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 뭐 캠 뉴튼 선수로 다시 이제 선발 쿼터백 자리를 맡길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리베라 감독이 떠나면서 사실 그 초반부에는 좀 캠 뉴튼과도 이별을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주된 여론인 것처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또 최근에는 다시 캠 뉴튼을 2020 시즌에 주전 쿼터백으로 낙점할 거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팬서스는 좀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가올 FA 시장 그다음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좀 주전 쿼터백을 정해서 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3월 5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이 차저스와 팬서스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 차저스의 랩 태클이었던 러셀 오쿵 선수가 팬서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차저스에는 이제 트레이 터너 선수가 가게 됐는데 87년생 랩 태클과 93년생 이제 오펜시브 라인, 그러니까 가드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의 이제 맞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떤 팀이 조금 더 이제 이득을 받냐라는 얘기에 대부분의 여론은 이제 차저스가 이득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가 좀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팬서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팬서스는 좀 손해를 본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좀 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포지션만 놓고 보면 레프트 태클이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인 건 맞는데 지금 이제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한 6살 정도 납니다. 네. 그래서 더 나이 많은 선수를 받고 더 어린 선수를 내줬고 그다음에 연봉도 지금 한 해로만 보면 이 러셀 오콩 선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올 시즌 캡스페이스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 러셀 오콩 선수가 사실 1라운드 6번 픽으로 뽑힐 정도로 사실 데뷔 당시에는 그 많은 기대를 받았고 또 시애틀에서 슈퍼볼 우승을 하는데 또 일조를 했던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2019 시즌에 아쉽게도 좀 폐색전증이라는 병을 좀 앓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폐혈관이 좀 막히는 이제 그런 질병이었다고 하는데 이 질병을 앓으면서 사실 10경기나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단순히 뭐 팔, 다리 뭐 이런 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내부 그 장기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뭐 바로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또 운동 선수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상인데 음.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선수를 지금 뭐 최근 5년 동안 계속 프로볼에 선정됐던 팀의 라이트 가드와 바꾸는 게 뭐 사실 손해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펜서스가 이 오쿵 선수를 왜 데려왔냐라는 이제 뭐 약간 이유 중에 뭐 이제 전문가들이 좀 제기하는 게 이 펜서스의 오펜시브 라인 코치가 이제 팻 메이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차저스에서 러셀 오쿤과 같이 음. 이제 함께 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선수와 뭐 좀 궁합이 잘 맞았지 않았나. 뭐 그래서 좀 구단의 이 오펜시브 라인 코치가 좀 요청을 한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또 전문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금씩 유리몸화되어 가고 있는 캠 뉴튼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간에는 이제 맨룰 감독이 자신의 팀을 새롭게 꾸리기 위해서 파이어 세일을 좀 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계약이 좀 많이 남은 선수보다는 이제 한 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 나머지 샐러리를 좀 아끼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샐러리를 좀 더 아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당장 뭐 시즌 프리뷰를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뭐 펜서스가 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좀 한두 시즌은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이 트레이드의 승자가 될지는 결국 시즌을 치러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까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펜서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팀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되겠습니다. 제이미스 윈스턴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을 다시 이제 쉬고 있던 에리언스 감독을 데리고 온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으면서 이제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가 갖고 있던 장점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갖고 있던 단점까지 살아나면서 이 선수가 NFL이 생긴 이래 최초로 쿼터백 30-30에 성공하는 기념비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사실 뭐 야구였다면 30-30이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좀 그럼요. 축하받아야 될 기록이지만, 사실 이 쿼터백에게 30-30이란 건 뭐 터치다운을 한 만큼 또 인터셉션을 던졌다는 거니까 뭐 사실 마냥 축하할 만한 기록은 아닙니다. 근데 네. 윈스턴이 사실 5,100야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패싱 야드로만 보면 작년 마홈스급입니다. 근데 이제 터치다운이 33개, 네. 인터셉션이 무려 30개를 기록을 하면서 뭐 결국 도깨비 같은 한 시즌을 보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윈스턴의 이런 기복과 함께 팀도 시즌에 이제 4연패를 하기도 하고 또 4연승을 하기도 하면서 뭐 결국 7승 9패 좀 뭐 플레이오프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네. 에리언스 감독님이 예전에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있을 당시에도 심장 쪽이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감독직을 이제 계속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은퇴를 하기도 했었고, 뭐 그전에 또 수술도 하셨었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장 쪽이 안 좋으세요. 윈스턴이 좀 잘해야 좀 감독님이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사실 근데 이제 윈스턴과 내년에도 같이 하게 될지 자체가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지금 윈스턴이 결국 그 루키 계약 5년을 모두 다 채웠고 뭐 사실 아직 팀과 연장 계약을 맺은 건 아니니까 사실 윈스턴을 떠나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윈스턴의 5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뭐 사실 쿼터백이 바로 팀의 승패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요 승패 지표로만 보면 네. 그 윈스턴이 입단한 후 5년 동안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한 시즌이 단 한 번입니다. 네. 2년 차였던 2016년에 9승 7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디비전 2위를 기록했는데, 이때도 또 뭐 플레이오프는 못 갔고요. 네, 승자승에서 밀리면서 어떤 그 동률 기록에서 밀리면서 결국 플레이오프는 진출 못했고, 나머지 4해는 모두 5할 미만의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전체 1픽으로 와서 좀 프랜차이즈를 일으켜주기를 바랬던 템파베이였을 텐데, 뭐 윈스턴과의 5년의 동행은 뭐 결국은 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그러면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함께 2010년대에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두 팀이 됐어요. 사실 템파베이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존 그루든 감독과 함께 또 우승을 기록한 적도 있었던 그런 명문 프랜차이즈였는데, 뭐 최근 행보는 뭐 계속 좀 지속적인 약팀의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저희가 이제 시즌 중에 얘기했던 선수 갓갓
갓갓갓. 네, 크리스 가딘 선수와 함께 이제 마이크 에반스 선수가 이 1000야드를 찍으면서 이 넘버 1, 2 와이드 리시버로서는 굉장히 최고의 조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좋은 조합을 보여줬고 수비에서도 이제 샤킬 베렛 그리고 루키 라인베커 이 데빈 화이트 등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수비 공격 이 양쪽 측면에서 중심이 되어줄 만한 선수들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사실 이 샤킬 베렛은 이번 시즌에 뭐 라이징 스타, 뭐 깜짝 스타로 등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색이 무려 19개 반입니다. 네, 사실 작년 에런 도널드가 20.5개를 기록했으니까 네. 물론 뭐 색 기록만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요 색 부분에서만큼은 에런 도널드에 준하는 존재감을 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데빈 화이트도 이제 전체 5픽으로 와서 뭐 라인베커로서 좀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팀이 러싱 수비에서는 이제 전체 1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허용 예. 야드 기준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 패스 수비에서는 좀 약점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실점이 결국 28.1점. 이제 29위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좀 수비가 무너지면서 좀 결국 좋은 성적을 못 냈는데 이 좀 많은 실점에는 저는 이제 윈스턴의 인터셉션도 좀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터셉션이라는 게 사실 자기 진영에서 던지게 되면 상대에게 짧은 거리만 와도 바로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셉션이. 그러면서 좀 그 30개 인터셉션이 결국 수비진에게는 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경기당 이제 2개 가까운 인터셉션을 내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인터셉션을 터치다운으로 바꾼다고 하면 일단 7점을 주고 시작하는 격이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좀 다음 시즌에 이 슈퍼볼이 템파베이 홈구장에서 열린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레이몬드 제임스 스타움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근접하긴 했었지만 이 홈구장에서 슈퍼볼 경기를 치렀던 팀이 이제 아직까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이제 올 시즌에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나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템파베이는 우선 이제 지구 우승을 먼저 좀 네. 현실적인 목표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저희가 윈스턴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뭐 좀 리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윈스턴을 빌어서 어떤 게 있냐면 네. 이번 시즌에 그 쿼터백 패싱 야드 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의 이제 쿼터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선수의 소속 팀들이 한 팀도 플레이오프에 못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단에 보면 제이미스 윈스턴, 닥 프레스캇, 제러드 고프, 고프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필립 리버스, 맷 라이언까지가 이제 5위, 1위부터 5위를 기록했는데 이 선수들의 팀이 아무도 플레이오프를 못 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NFL이 이제 패스 친화적인 리그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어떤 룰도 그렇고. 근데 결국 이제 패스 하나만에 의존해서는 결국 팀 성적이 날 수 없다. 뭐 이런 좀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탯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스탯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스탯이 맹신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제 뭐 패싱 야드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건 러싱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경기를 뒤지는 상황에서 좀 무리하고 좀 그런 장거리 패스들을 좀 시도하는 비율이 또 많았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간 스탯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멜 라이언이 그렇게 많은 이제 패싱 야드를 기록했음에도 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는지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 팰컨스 얘기로 이어가겠는데요. 자, 무슨 얘기 하나 싶으셨죠? 이제 팰컨스 같은 경우는 1승 7패로 시즌을 시작하면서 이 감독직까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댄 퀸 감독이 중간에 거의 뭐 잘리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팀이 안 좋았었는데 하지만 바이위크 이후에 이제 6승 2패로 시즌을 마감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사실 그 펠컨스의 반등의 계기에 이제 방금 바이위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가 더 있죠. 사실 또 우연히도 네. 또 한 선수가 더 영입이 되면서 펠컨스가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네, 그 분위기 반전에 구영애 선수도 있었습니다.
구영의 선수가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제 키커라는 포지션이 중요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어쨌든 팀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좀 보조적인 롤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어찌됐든 이제 구영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뭐 팀의 성적도 좋아졌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졌으니까 뭐 구영의 선수가 직접 이걸 바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뭐 럭키참이다. 뭐 요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뭐 일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으로 좀 살펴보면 필드골을 26개를 시도해서 23개, 그래서 88.5% 성공률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이었고 엑스트라 포인트도 16개 중 15개를 넣었으니까 사실 뭐 킥 성공률로만 보면 뭐 충분히 1인분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플레이가 또 2개 더 있었는데 그 뉴올리언스의 아 그렇죠. 네. 정확히 3번이죠. 그렇죠. 네. 네. 온사이드 킥. 네. 네. 온사이드 킥 장인으로 또 등극을 했던 그런 좀 재밌는 경기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그 사실 키커가 펌블 리커버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좀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또 펌블 리커버리까지 해내면서 좀 뭐 지역 언론이나 팬들의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러면서 이제 2번이나 NFC 2주의 스페셜 팀의 선수로 또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활약들을 바탕으로 구영희 선수가 사실 1년 재계약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020 시즌에서는 좀 1주차부터 이제 안정적인 좀 그 팀의 주전 키커로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됐고 이번 시즌에는 좀 그 찾았을 때 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좀 1주차부터 좀 좋은 활약을 계속 안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 계약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의 얘기도 좀 이어가자면 역시나 이제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하면 이제 와이드 리시버 3대장 중 하나인 이제 훌리오 존스잖아요. 역시나 존스가 존스했던 시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훌리오 존스 하면 역시나 특징 많은 리시빙 야드와 함께 굉장히 적은 터치다운이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거의 1400야드 가까운 리시빙을 해줬는데 네. 터치다운이 아마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존스가 존스했던 시즌이었고 다만 이제 이득을 좀 봤던 부분은 켈빈 리들리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이 모하메드 사누 선수를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2라운드 픽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생각보다 조금 빠른 시점에 탈락을 하면서 그 픽 순위가 조금 높아졌고 그리고 모하메드 사누가 뉴잉글랜드로 가가지고는 거의 뭐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이적하기 전에도 이 선수 이제 활용 가치가 조금 떨어지면서 많은 야드를 기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로서는 좀 이득을 본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은 펠컨스로서는 좀 자신들의 강점인 뭐 리시버진에서 이제 선수를 한 명 내주고 어쨌든 소중한 좀 픽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픽을 좀 요긴하게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스틴 후퍼 선수가 또 이제 이 리시버로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제 지난 시즌 끝나고 FA가 됐습니다. 이 선수를 붙잡을지 어떨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타이트엔드 오스틴 후퍼 선수가 지금 FA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나 시카고 베어스 같은 팀에서 이 후퍼를 노리고 있다 이런 네.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펠컨스 입장에서는 좀 꼭 잡아야 되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즌부터 이제 펠컨스 유니폼이 바뀐다 그래요. 네. 이제 4월쯤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영애 선수가 또 그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좀 잘 뛰어줬으면 좋겠고 네. 사실 그 펠컨스는 지난 시즌에 드래프트 1라운드 픽 2장을 모두 오펜시브 라인에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맨 라이언을 보호하는 데 좀 중점을 뒀다면 이번 지금 드래프트에서는 엣지 러셔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9 시즌에 색을 28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팀에서. 그러면서 전체 30일이 굉장히 패스러시가 좀 취약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좀 그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즌 시작 전에 이제 션 페이튼 감독에게 5년 이제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시즌을 시작했었던 세인츠였는데 션 페이튼이 그 믿음에 보답하는 첫 번째 시즌을 보냈습니다. 사실 정규리그 13승 3패를 기록하면서 뭐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네. 뭐
가장 먼저 지구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긴 했는데 뭐 사실 플레이오프의 결과까지 지켜본다고 하면 뭐 기대치에 좀 만족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남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예. 예, 뭐 어찌 됐든 이제 정규 시즌부터 조금 살펴보면 3주차부터 7주차까지 5주 동안 이제 드류 브리스 선수가 엄지손가락 부상을 입으면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팀이 5승 무패를 기록을 했어요. 뭐 사실 테디 브리지워터가 이제 긴급 투입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좀 팀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브리지워터가 그 위기를 사실 오전 전승으로 모두 이겨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애틀 원정 같은 데서 이겼던 경기들도 좀 기억에 남는데 뭐 그런 주전 쿼터백의 장기 이탈에도 뭐 13승이나 해냈다는 것도 분명히 또 존중을 해줘야 될 기록이긴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이제 13승보다 좀 3패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세 경기가 모두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2주차 이제 램스에게 패했는데 램스는 또 사실 원한이 좀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팀에 복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복수에 실패했고 이 경기에서 결국 브리스가 또 다치면서 또 5주간 결장을 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고 사실 굉장히 이번 시즌 부진했던 펠컨스에게 홈에서 뜬금없이 한 경기를 좀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완패를 하면서 이 경기가 이제 그 구영애 선수의 데뷔전이기도 그렇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경기에서 좀 뜬금패를 했던 게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너스와의 또 명승부 끝에 아쉽게 한 끗 차이로 패하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3번 시드로 이제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바이위크를 얻지 못했고 뭐 좀 전력상 우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 좀 의외로 연장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대로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한 시즌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최고의 정규 시즌 그리고 최악의 플레이오프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 최고의 정규 시즌을 만든 데는 마이클 토마스의 활약을 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클 토마스를 비롯해서 이제 카마라와 이제 라타비우스 머리도 굉장히 좋은 러싱을 보여줬고 타이트엔드 제러드 쿡 역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사실 이 앞서 저희가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 선수가 이제 5주 동안 뛰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테이섬 힐 선수가 조금 삐진 것 같아요. 사실 테이섬 힐은 제가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낀 선수입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선수가 쿼터백 포지션이라고 이제 뭐 서류상에는 나와 있는데 네. 사실 하는 걸 보면 뭐 멀티플레이어죠. 다 해요. 네. 네. 러싱, 리시빙, 패싱 모두 다 할 수 있는 뭐 펀트 블로킹까지 하는 그렇죠. 선수니까 네. 스페셜 팀도 네. 뛰고 네.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뭐 이 선수도 지금 FA인데 뭐 아마 팀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 네. 그 백업 쿼터백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테디 브리지워터도 지금 FA가 됐어요. 네, 1년 계약이었죠. 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좀 이탈이 우려가 되는데 네. 뭐 브리스라는 이제 안정적인 주전이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지금 40대를 이미 넘어섰고 네. 지금 최근에 계속 시즌 후반에 조금씩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탄탄한 백업 쿼터백들이 이제 빠져나간다면 이 공백을 채우는 것도 세인츠의 좀 주요 오프시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현재에도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팀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세인츠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 늘 우승 후보의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반대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 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네, 브리스도 이제 점점 한 살 한 살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네. 뭐 엘빈 카마라, 뭐 이런 주요 선수들도 결국 몇 년 후에 FA가 될 테니까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슈퍼볼 우승을 해야 되는데 최근 뭐 플레이오프에서 뭐 예상치 못한 부진, 또 불운, 또 이런 것들 겹치면서 뭐 슈퍼볼에 가지 못했던 게 좀 한 5년 지나면 되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NFL이 결국 빠르게 순환되고 이제 굉장히 전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뭐 뉴잉글랜드 같은 이제 진짜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왕조라는 거를 뭐 계속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인츠도 지금 이 강성한 시기를 잘 이용해서 한 번 더 좀 우승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인츠까지 NFC 남부지구 네 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구 NFC 서부지구에 대한 영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